대전쟁, 영원히 바뀐 세계. 20세기 초 유럽은 산업과 문화의 정점에 서 있었고 종종 벨 에포크로 불리는 진보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낙관과 발명,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가득한 시대였죠. 그러나 이러한 평화와 번영의 겉모습 뒤에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맹, 경쟁, 야망이 얽혀있던 이 땅은 곧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갈등을 불러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본을 바꿔놓은 거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사라예보에서의 불씨. 이 이야기는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방에 위치한 도시 사라예보에서 시작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그의 아내 소피는 굿윌 투어 도중 19세 보스니아계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인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충격적이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화약고로 알려진 발칸반도는 오래전부터 민족적 긴장과 정치적 불안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암살 사건은 화약고에 불을 붙인 불씨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독일의 지지를 받아 세르비아에 강도 높은 최후 통첩을 보냈고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이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는 실패로 끝났고 몇 주 만에 유럽은 동맹체계의 도미노 효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리자 독일은 러시아와 그 동맹국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중립국 벨기에를 침공한 독일에 맞서 영국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914년 8월 전 세계를 휩쓴 전쟁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쟁의 전개, 서부전선, 교착 상태와 소모전. 독일군은 슐리펜 계획, 슐리픈 플란을 실행하여 벨기에를 거쳐 프랑스를 빠르게 무너뜨리고 러시아와의 동부 전선으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1914년 9월 마른강 전투, First Battle of the Marne에서 연합군이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방어용 참호를 구축하며 북해에서 스위스 국경에 이르는 교착 상태의 참호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참호전은 서부전선을 정의하는 끔찍하고 가혹한 전쟁 형태였습니다. 참회서의 삶은 악몽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열악한 환경, 끊임없는 포격, 그리고 독가스 공격의 위협 속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베르댕 전투와 솜 전투 같은 전투는 전쟁의 공포를 상징하며 약간의 영토를 얻기 위해 수백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무의미한 소모전을 보여주었습니다. 1916년 베르댕은 프랑스의 저항을 상징했고 솜 전투는 끔찍한 희생률로 전쟁의 무익함을 강조했습니다. 동부전선, 움직임과 혼란. 서부전선과 달리 동부전선은 보다 유동적인 전쟁 양상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독일을 상대로 대규모 공세를 펼쳤으나 탄넨베르크 전투와 마주르 호수 전투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패배와 내부 불만, 경제적 어려움은 러시아 전쟁 노력의 약화로 이어졌고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차원. 제1차 세계대전은 진정한 세계적 갈등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동맹국에 가담하여 중동과 카카스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영국과 아랍 군대는 T.E. 로렌스 같은 인물들의 지휘 아래 오스만 제국을 해체시키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유럽의 식민 지배자를 위해 싸운 식민지 병사들이 전쟁에 광범위한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독일의 유보트는 연합국의 선박을 공격하며 해상전을 심화시켰고 이는 1917년 미국의 참전을 이끌었습니다. 전환점과 휴전으로 가는 길, 미국의 참전. 미국은 처음에는 중립을 유지했으나 루시타니아호 침몰 무제한 잠수함 작전, 독일의 멕시코 동맹 제안을 담은 침엄한 전보, 지머만 텔레그램과 같은 사건이 미국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1917년 4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전쟁에 참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참전은 지친 연합국의 신선한 병력, 자원, 사기를 제공했습니다. 존 제이 퍼싱 장군이 이끄는 미국 원정군은 1918년 독일의 봄 공세를 저지하고 연합군의 최종 공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국의 붕괴. 1918년까지 동맹국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내부 반란에 시달렸고 오스만 제국은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경제적 고통과 정치적 불안이 카이저 빌헬름 2세의 퇴위와 공화국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프랑스 콩피엔유의 한 열차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며 전투가 종결되었습니다. 전쟁의 여파. 제1차 세계대전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약 160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부상당하거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도시와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으며 복구에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전쟁은 또한 유럽과 중동의 정치 지도를 재편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며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고 이는 미래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19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가혹한 처벌을 가했습니다.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과 영토 손실, 군사 제한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독일의 분노와 경제적 고통을 남겨 제2차 세계대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단순한 군대 간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과 야망, 그리고 현대전쟁의 냉혹한 현실이 맞부딪힌 충돌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격동의 세기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대전쟁의 희생과 교훈은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인간의 파괴와 회복력에 대한 엄숙한 상기입니다. 이 중요한 장을 되새기며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을 기리고 전쟁의 공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